시간이 뭐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은 4개조 다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4개조 다 발표를 하는데 일단 먼저 발표하고 싶은 분도 있나요? 어차피 4개조가 다 나와서 발표할 거니까 빼지 말고 그냥 나와서 하시죠. 자, 발표할 사람 있어요? 발표를 하시죠? 네, 나오세요. 저희는 표본 상반에 대해서 했는데 표본 상반은 표와 본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고 밑에 뜻을 찾아봤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표와 본이 그냥 말 그대로 반대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치료를 할 때 표와 본이 다르기 때문에 표만 봐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본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치료를 잘할 수 있다. 라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이야기해본 게 표와 본이 반대되는 병의 예시에는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제 첫 번째 예시로 좀 내려주시겠어요? 열거르이라고 생각해봤는데 열사가 몸에 침범하고 나서 그게 흉격에 울체하게 되면 열이 사지로 못 나가서 겉으로 봤을 때는 사지 걸링처럼 어떤 한사가 침범한 것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대장이 허하고 음사가 매우 성하면 양기가 위로 뜨게 되면서 오히려 명홍 등의 가열 징후와 대양증이 보이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도 병의 본질은 한에 속하기 때문에 온을약으로 다스려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질문 좀 해주시죠. 질문 꼭 해달라고 그랬죠? 질문 좀 해줘보세요. 어렵게 나와서 발표했는데 질문을 해주셔야 좀 편안하겠죠? 표와 본이 반대되는 경우에는 치료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각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도 표와 본이 반대되는 병이 치료하기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여기서 보면은 내가 질문할게요. 내가 질문할게요. 정치법, 방치법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정치법, 방치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정치법, 방치법, 표본을 이야기하면서 표와 본의 증상과 또는 증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표와 본이 바뀌었다, 상반된다. 그때 정치법을 하느냐, 방치법을 하느냐 하는 이 부분을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치법을 쓴다, 난 방치법을 쓴다 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동의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받아 썼어요. 그럼 정치법은 과연 무엇이고 정치법은 무엇인가 갖다가 정치법, 방치법에 대한 개념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네, 정치법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열이 있다, 그럼 열을 끄기 위해 이제 열을 내리는 한법을 사용하는 거고, 이제 반대로 너무 차갑다 그러면은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법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제
그 반치법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많이들 들어보신 게 이열치열이라고 하죠. 이제 따뜻하지만은 이 열을 끄는 대신 오히려 이제 여기 열골처럼 온열약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열증이 있지만 오히려 따뜻한 성질을 가진 약으로 치료하는 것을 보통 반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정치와 반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증상에 맞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정치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도 좀 헷갈리는데 한 번째는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죠. 상관의 답을 알지 못해 정치법 치료한다. 상관의 답을 아는 사람은 반치법을 치료한다. 상관의 건 뭘까요?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원문에서 번역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보기엔 열골로 예시를 들면은 이제 정치법으로 쓴다는 것은 열증이기 때문에 이제 죄송합니다. 정치법은 차갑게 하는 약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제 오히려 그렇게 되면 병이 심해진다는 것이고 이제 반치법인 온열약을 사용하여야 이게 치료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그 대표적인 예시로 저희는 열골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법은 더울 때 차게 해주는 거. 예. 반치법은 더울 때 덥게 해주는 거. 덥게 뜨거울 때 뜨겁게 하는 거. 네. 그렇죠. 정치, 반치 용어가 참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뜨거울 때 차게 해주는 거. 어쩌면 그 성질을 반대되게 해주는 이런 치료법이 정치법이 된다. 똑같게 몸에 열이 나게 하는데 몸이 내가 너무 차서 차니까 뜨거운 약을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꼭 지금 여러분들이 말한 그 열거증이나 이런 증상이 아니더라도 몸이 너무 차졌어요. 어찌됐든 차졌는데 내 몸이 찬데 몸을 덮이는 약을 먹어야 되겠죠. 뜨겁게 하는 약을 먹으면은 몸이 찬데 뜨거운 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차가워도 뜨거운 게 갑자기 들어오면은 깨지거나 이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을 복용할 때도 몸이 너무 찬 사람한테 약을 복용할 때는 약을 뜨거운 약을 쓰는데 그러니까 성질서 더운 약을 쓰는데 그 약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여야 되겠어요? 덥게 차갑게. 성질 더운 약을 할 때 뜨거운 약이지만은 내가 복용할 때는 그 약을 덥게 먹여야 돼요? 차게 먹여야 돼요? 내 몸이 찬데. 일단은 차게만 먹여야 되겠죠. 내 몸이 차니까 뜨거운 게 갑자기 이 열나게 한다고 열 반이 나도록 뜨거운 약을 먹으면 더 잘 나겠죠. 그래서 내 몸이 너무 찬데 갑자기 뜨거워지면은 이게 깨지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상태를 막기 위해서 차게 먹는 것. 이것도 그런 이 반치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 되는 때 다 맞죠. 다 맞는 그런 게 있지만은 약을 복용할 때도 그렇게 몸이 너무 차가운 사람한테 약을 줄 때는 약을 갖다가 뜨겁게 먹지 말고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잘 먹어라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몸이 너무 더운 사람한테 약을 쓸 때는 약을 좀 비록 석고 같은 약을 열을 꺼주는 찬 약이 들어가지만은 약을 좀 따뜻하게 데워서 먹어라 약간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증상과 이 원래 증상과 나타나는 겉의 증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열이 난다면 무조건 열을 꺼주는 사람이 자극시면은 안 되는 것이죠. 열이 나는데 이것이 허열이냐 진열이냐 이 두 가지를 파악해서 허열이면은 간절히 써야 되고 진열이면은 이 약을 차게 해주는 약을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효증과 변증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발표하고 또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는 짧은 문장이지만 그 문장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또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
신강 실상 기점이라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일단 승강을 잃으면 병이 된다는 것에서 일단 승강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면 승강 부침은 오행의 기세고 한열 운양 기세의 여운이라고 해서 승강 부침을 따라서 생기를 자양하지 않으면 만병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올라가야 하고 내려가야 할 것은 올라가야 하는 것은 양이고 이것이 오르지 못하면 병이 생기고 음은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지 못하면 병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와 얼굴에 병이 생긴 것은 사기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인 것이고 장위에 병이 생긴 것은 병이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이때 승강을 하는 것의 키워드는 3초가 수승하강하는 것인데요. 3초가 혼란하면 기가 막혀 승강이 실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락적인 측면에서도 각자의 승강을 기본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승강에 대해서 조금 더 토론해 본 내용은 기의 승강에서 기는 따뜻하게 해서 올라가고 혈은 적셔서 아래로 내려가 윤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는 중초에서 시작해 하늘의 법칙에 따라서 왼쪽으로 돌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돌게 되고 이런 순환이 막히게 되면 승강이 실조되어 병이 초래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기가 움직이는 방향에서 병에 침입하는 것은 머리와 얼굴의 병이 사기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를 공격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승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인체에서 보면 비는 승을 주하고 위는 강을 주하고 그리고 간은 승을 주하고 폐는 강을 주한다. 이런 식으로 승강에 각각 운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늘의 기가 내려와서 맑게 하고 땅의 기는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연의 측면에서도 승강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이 이렇게 잘 안 되었다면 어떤 병이 되는지 저희가 예를 들어보았는데요. 일단 올라가야 되는 것은 수인데 그 수의 성질인 차가운 것이 아래로 내려가면 상열한이 발생할 수 있고 내려가야 하는 그런 것들이 내려가지 않는 것이 역류인데 역류성 식도염 등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에 손발숙강 작용이 실조되며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임상에서 나타납니다. 끝났고요. 아까 좀 해주세요. 질문도 좀 해주시죠. 승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승강에 대한 어제 표본하고 좀 이상할 수 있어요. 표본 상관하고 약간 다르지만은 표본이나 승강이나 같은 기운이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승강에서는 표본처럼 내외가 아니라 상하 이런 승강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질문을 좀 해주시죠. 질문. 나한테 하지 마시고 발표자에게. 그 승강이 실조되면 이제 여러 질병들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이제 올라가는 기능과 내려가는 기능인데 그럼 올라가는 기능이 실조되었을 때와 내려가는 기능이 실조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증상 등이 어떻게 다른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표성 있는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내려가야 하는 것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사기가 위로 올라가서 두통이 간양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하함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내려가는 것의 대표적인 것들은 하함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장기가 밑으로 타랑되는 증상이 승강의 원칙을 맞추지 못해서 일어나는 병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승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죠. 특히 그 승강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놓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장상전에서 볼 때 스승화강한다, 심장과 심장이 그 기운이 서로 교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수승화강을 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수기는 비록 아래에 있지만 심장의 아래에 있지만은 그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심화에 작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심화가 너무 치성한 걸 갖다가 막아준다. 그리고 심화가 화의 기운이 심장에까지 내려와서 그 심장에 그 양기를 북돋아줘야 된다. 그래서 신장에 보면 신음, 신양이라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신장의 전기, 음정을 갖다 보관하지만은 그 신장에서도 신양, 신음 두 가지를 갖다가 이 두 가지가 있어서 따로따로 이 작용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신음을 구하는 약과 신양을 구하는 약이 크게 달라지죠. 신음을 구하는 약이 과연 무엇일까요? 신양을 구하는 약은 무엇일 거예요? 신음을 구하는 약.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숙지왕, 육미장탕, 어떤 거예요? 육미장탕이 뭐? 신음, 신양. 신음, 그럼 신양을 구하는 것은? 네? 신양을 구하는 건 어떤 약이겠죠? 부자. 약물인데 그럼 처방으로 하면은 할미가 되겠죠. 육미, 팔미 같은 이런 처방으로서 수기와 화기를 갖다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도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승강이라는 개념에서는 인체에서 가장 일단 수승화강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봐주는 것이 가장 편안하죠. 그래서 수승화강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인체의 승강 중추는 비와 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승을 주관하고 패는 강을 주관한다 해서 승강을 할 때 비위가 중심이 돼서 되지만은 비위가 중심이 돼서 간을 통해서 올라가고 우측을 통해서 올라가고 좌측을 통해서 내려온다 해서 자선이 우강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장단원적인 설명을 수승화강으로서 설명을 하고 그 기운의 중추에는 비위가 있다. 그러면서 비장에서는 특히 비위를 또 나눠가지고 위장은 승기하고 비장은 하기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승강이란 개념으로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의보감에서 앞편, 신형편, 외형편 이런 편에서는 앞편에서는 내경부 외형편 이런 앞편에서는 인체의 구조물을 갖다 놓고 그 구조물에 나타나는 병증들을 이야기했고 그다음 잡병편에 와서는 이제 임상 전신적인 증후를 갖다 이야기하는데 그 총론에 들어가서 총론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임상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변증이라든가 천지운기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변증에 관련되는 내용들 또는 승강에 관련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더 임상에 들어갈 기초의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승강이라든가 표본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개 더 누가 먼저 갈까요? 나와서 해주세요. 네, 나와서 해주세요. 저는 명당 철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선 명당 철색은 오행에 배속되는 색을 명당에서 관찰해서 어느 장부에 어떠한 병이 있는지 진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오장육부에 대응하는 특정 부분이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에 특정 부위의 색을 보면 해당하는 장기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하고 색깔뿐만 아니라 색깔이 깊은 곳에 있는지 얕은 곳에 있는지까지 파악해서 병의 진행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저희는 그래서 명당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 명당, 걸, 정 같은 게 다 소개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는 명당은 뭔가 얼굴 부위에서 색 같은 특징들이 드러나서 병증을 알아챌 수 있는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명당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각각 색마다 어떠한 병이 있냐면 우선 누러면서 벌건빛이 나타나면 열증이고 흰빛이 나타나면 한증, 그리고 검푸른빛이 나타나면 아픔이나 통증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얼굴에 딱 드러나는 부분이고
뭔가 침을 놓을 수 있는 부위라면 좀 더 직접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여기 써놓은 게 있어요? 저건 어디서 무슨 글일까요? 약보다 침을 많이 넣는데 있다고 한다. 원문에 있나요, 여기? 원문에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어디서 보고 그렇게 써서 몰라요? 지금 요 질문 했잖아요. 약보다 침을 넣을 때 많이 사용한다 했는데 왜 약보다 침을 넣을 때 사용할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줄 필요는 있겠다. 한번 고민해보시고 또 질문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답변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질문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또 답변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요거는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네, 같이 이야기하면서 답을 찾아야죠. 답 안 찾고 그냥 에이 몰라 넘어가자. 어려운데 뭘 해 그냥 넘어가지. 환자 왔는데 아이고 나 배 아파요 하는데 나 몰라 그냥 가. 약 줘요. 나 약도 못 찍어서 그냥 가. 하면 이제 한 명 나가는 거죠. 한 명 나가고 싶으면 지금 여기서도 나 몰라. 그 친구한테 몰라. 이게 지금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어디서 인용했나 이거 찾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인용했으면 어디서 봤다. 그 자료를 한번 띄워줄 필요는 있겠죠. 네, 한번 어디 써봤다. 한번 좀 써줘보세요. 이거 뭐라고 하냐. 여기 이거 복사해서 한번 딱 띄워주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그것이 맞나 틀리나 확인할 필요 있겠다. 그리고 뭔가 눈은 심장을 나타내는 부위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약을 쓸 때 약을 먹는다는 건 눈만 타겟을 해서 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 뭔가 눈 주위에 있는 혈자리들을 이용해서 침을 넣으면 더 직접적으로 심장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쓴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렇게 쓴 원문을 찾아서 그거에 대한 진리를 좀 파악할 필요 있겠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틀리진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이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다양하게 생각할 필요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맞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아마 내년에 다시 이런 걸 딱 봤을 때 근데 내가 말한 게 잘못됐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하고 바뀌고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내 실력이 늘어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자 이게 어디서 했나 좀 이거는 원문의 내용인데 원문에 나와요? 명당들의 위치를 설명하는 이 명당들이 대부분 이제 경락이 주행하는 부위라서 보다 이 부위에 직접적으로 침을 네, 방금 세 번째죠. 여기에요? 한번 이마에서 이마니까 다들 못 찾았어. 여기서 약을 쓴다는 말이 있어요? 침을 주로 놓는다. 네, 어디 있어요? 여기서 나한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가 명당의 위치들을 명당의 위치를 이게 명당의 위치를 알려주는 원문인데 예. 이 부위들이 대부분 경락이 주행하는 부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니 그건 그런데 그 쓴 내용이잖아요. 아까 그 쓴 내용이 어디서 인용한 건가? 내가 직접 쓴 건지 어디서 인용한 건지 있을 건데 분명히 직접 쓴 건 아닌 거잖아요. 한의원 그러니까 어딘가 그 주소를 알려주세요. 한번 찾아가야죠. 그죠? 블로그 찾아가서 거기서 그렇게 썼는데 과연 그 사람이 알고 썼나 모르고 썼나 확인할 필요 있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하전하면서 블로그 운영할 때 이거 좋은 글이다 인용을 했지만 이것이 진짜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알고 제대로 써야지
그러면 지금 아까 질문했던 사람이 굉장히 좋은 걸 발견한 거죠. 발견했는데 이건 잘못됐다 또는 이상하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직접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아 이건 이상하다 잘못됐다 싶으면은 빨리 지울 필요가 되죠. 빨리 지어서 아 이거는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우겨서 아 내 말이 맞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아닌 것 같으면은 빨리 수정하고 하는 것도 이거는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좀 아주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면 딱 없애버리면 되겠죠. 빨리 없애서 아 이렇구나 라고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이 명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요. 이 영시에 보면은 오색편이라고 있어요. 5가지 색, 오색, 안색을 따져요. 안색, 얼굴색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명당 찰색에 여기서 말하는 명당이라는 것은 얼굴 전체를 갖다 말을 해요. 그래서 원래 명당이 어디라고요? 네, 코로 일반적으로 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관상을 보는 명당 찰이다 해서 코로 이야기하는데 이 한약에서 볼 때 명당 찰색이 했을 때 코만 가지고 꼬리 색깔을 갖다 구분한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얼굴 전체의 색이라든가 각각 부위에 나타나는 반응들, 이상 반응들. 그러니까 어떤 부위, 얼굴에 있는 부위별로 각각 장구를 배속했어요. 그래서 요 정중선, 가운데 이쪽 가는 라인, 요 라인에 따라서는 오장이 뭐가 있겠어요? 가운데로 배속을 시키면은 오장이 배속되겠죠. 가운데니까.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서 육부에 배속되고, 그 다음부터 옆으로 가면서 팔다리라든가 관대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배속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명당도라고 한번 찾아보시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명당도. 검색해보세요. 명당도. 구글이나 네이버라고 검색해보시면은 명당도에서 그림이 하나 나올 거예요. 네이버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에서 명당도 한번 찾아보세요. 명당도도 얼굴, 명당도는 얼굴. 진짜 명당도마다 얼굴 알아요? 여기 사전에 여기 사전에 그것 좀 들여다보고 이 사람 인사에서 불러줘요. 명당 부위라 해서 얼굴 나온 게 있어요. 한번 명당도 얼굴 그래도 안 나와요? 거기 나오네요. 맞죠? 아니 좀 더 반대로 요거 자, 그림이 사람 얼굴 그림이 나오죠? 올려주세요. 아니 저기 몇 쪽에 뭐죠? 위에? 그 밑에 게 요거 밑에다가 명당도를 갖다가 네 이렇게 해서 명당 부위에 해서 명당도를 올려놨죠. 그래서 명당이라 해서 여기서는 명당 부위에서 전체 이 부위를 전체로 갖고 그럼 이렇게 따지면 여기서도 색을 갖다 배속시킬 수도 있고 오장을 배속시킬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오장을 배속시킨다면 어떻게 배속시키겠어요? 오행 배속을 맞추면 되겠죠. 동서남 중앙 여기서 간식 배심도 거기에 맞춰서 배속을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아까 말을 할 때 가운데 이 가운데는 오장 겉으로 육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 이마에 있는 중심 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장이라 해서 상단에 있는 부위 비장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심장 위에 폐가 있고 심장이 있고 뭐 비장 오장이 이렇게 쭉 배속시켜 놓고 있는 이런 부위들을 갖다가 주로 이야기한다고 했고 이거는 관상볼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의학에서 쓰면 또 명상도 약간 달리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 같은 걸 보고서는 보면은 얼굴 전체에서 각 부위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분에 어떤 부위 이상이 있다 하면은 거기에서 어떤 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와서 발표를 한번 하시죠. 마이크 읽고요. 시간이 2분 남았어요. 네, 이만 하세요.
네, 저희는 몇 2조요. 현 기혈 담화를 이제 조문에 대해서 했는데 아마 기혈 담화는 그 몸을 구성하는 생리적 병리적 물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그것이 병의 양상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로 일단 구분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혈병, 단병, 화병, 수병 등으로 저희가 찾아봤는데 그래서 혈병은 뭐 낮에는 경하고 밤에는 중하다. 단병은 음식을 적게 먹지만 살빛은 정상이다. 화병은 성질이 급해지고 조혈이 심하다. 수병은 옆구리가 단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근데 이것들은 이제 서로 원인이 되기도 하면서 각각 변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담이 화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분이 돼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가로서의 발표들은요, 알고 있는 내용보다 토론한 내용을 갖다 간단히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발표하고 뭐고 조금 더 빨리빨리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전체가 다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들 했어요. 마칠게요. 자, 요거만 해주고 나가시면 돼요. 책상 의자 한 잔 잘못 집어줬어요. 컴퓨터 내가 꺼도 되니까 그거 한번 하세요.